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로스터로 근무하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본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로스터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생두는 씻으면 안 되는지입니다. 하지만 생두와 물의 만남은 생두를 수확하고 가공할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 다시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품질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위생 문제입니다. 품질 문제는 생두가 수분을 머금으면 로스팅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일단 생두를 한번 세척하는 행위 때문에 공정이 더 복잡해지죠. 두 번째로는 생두가 수분을 머금어서 수분율이 높아지면 곰팡이 같은 유해균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미생물의 활동이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치즈나 요거트, 와인, 맥주 같은 발효식품들은 미생물의 긍정적인 측면이죠. 하지만 반대로 독소를 생성하는 곰팡이나 박테리아에 감염된다면 식중독이나 마비 같은 증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곡류나 견과류에서 발견되는 치명적인 독소가 있습니다. 바로 오크라톡신입니다. 오크라톡신은 곰팡이 독소인 마이코톡신 그룹에 속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스페질러스나 페니실리움 속에 속한 여러 종들이 만들어냅니다. 오크라톡신은 A, B, C, TA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A이고 나머지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에선 다음과 같은 종들이 주로 분리되었습니다. 오크라톡신은 2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2급 발암물질 등급은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에서는 여러 음료와 곡류, 시리얼, 시안류 등의 최대 함량 기준을 두었습니다. 볶은 원두와 인스턴트 커피에서는 각각 3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두에서는 아직 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생두에는 오크라톡신이 있을까요? 2000년 발표된 한 논문에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에서 수집한 총 162개의 커피 생두 샘플들의 오크라톡신 함량을 분석했습니다. 다음 결과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 샘플에서 검출이 되었고요. 아메리카의 샘플에 비해 아프리카 샘플이 비교적 더 많은 오크라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두의 상한선인 3 마이크로그램을 넘는 생두들도 종종 있었죠.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자료가 상당히 오래된 자료라는 점과 샘플링과 그 재배지의 위생, 그리고 가공 과정의 위생에 따라서 얼마든지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생두가 이렇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다음 자료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20여 년이 지난 자료이지만 오크라톡신은 원두 최대치에 한참 못 미쳤고, 다른 자료는 비교적 최근인데도 꽤나 값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생두가 이러한 값의 범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크라톡신이 생성되려면 곰팡이가 잘 자라야 합니다. 따라서 곰팡이들이 활동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준다면 오크라톡신 또한 그만큼 더 많이 생성될 수 있겠죠. 만약 수확할 때 나무에서 바로 수확하지 않고 땅에 떨어진 체리들을 줍는다면 오크라톡신이 상당히 많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내추럴 가공이 워시드 가공보다 더 오크라톡신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생에 대한 이야기죠. 내추럴 가공과 워시드 가공을 비교하면 특별히 내추럴 가공에서 오크라톡신이 더 많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디펙트빈의 경우 오크라톡신 함량이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결점을 제거하면 잠재적 위험과 함께 컵 퀄리티 또한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생두 보관이나 산지에서 생두가 배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오크라톡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습하거나 수분이 많은 환경에 생두를 보관한다면 그만큼 곰팡이가 더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오크라톡신이 생성될 수도 있겠죠. 배에서 장시간 이동하는 경우도 적재 위치에 따라 온습도가 변하기 때문에 생두 품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데크 가장 위쪽에 적재한 커피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오크라톡신의 함량이 더 높았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생두를 먹지는 않죠. 로스팅이라는 가공을 거칠 텐데 로스팅을 하면 오크라톡신이 얼마나 감소할까요? 오크라톡신 A는 비교적 열에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로스팅이 더 강하죠.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라이트 로스팅은 7분,
미디움 다크 로스팅 이상은 12분까지도 갑니다. 따라서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 오크라톡신 감소율이 다르며 다크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로스팅을 하더라도 일단 최대 제한량에 못 미치니 대부분의 원두는 안심하고 드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추출 방법에 따라 오크라톡신 함량이 컵에서 다르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에스프레소와 모카포트, 브루잉으로 추출을 했을 때 가장 오크라톡신 양이 많았던 추출 방법은 에스프레소였습니다. 따라서 추출 방법 또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내용은 오크라톡신이 생두에 있으니 위험하다, 씻어야 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아카데미 커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